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속이 참 많이 시끄러우실 거예요. 잘못 뽑은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상한 세력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은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라는 김건희, 그리고 그 김건희를 또 위에 김건희 머리 위에 있다라는 천공스승, 이런 주장들이 많은 유튜브 채널 또 많은 정치 논평가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태원 참사라는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당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중에 나오는 그 주장들이 이태원 참사 그 당일날 그 행사에 자발적 행사에 많은 인파를 지휘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런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마약 검거를 위해서 100여 명 이상이 투입됐다. 그 배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신보 진영 스피커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행위 자체도 일단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 관료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정치적인 중립이 아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마약 검거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한 거 아니냐, 혹시 그게 한동훈 장관 너의 지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이 사실 설득력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자, 그 와중에 청담동 룸바 게이트 사건은 점점 더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자발적인 그런 자발적인 조직에서는 이미 청담동 룸바 게이트를 윤석열 탄핵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진영에 새로 태어나서 점점 더 그 족적을 넓혀가는 시민들론 더 탐사는 정말 박수를 많이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줘야겠죠.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했던 투트랙, 경제도 투트랙, 정치도 투트랙, 북한 핵 문제도 투트랙이었어요. 그 투트랙이라는 것은 참 저는 전통적인 영국의 외교 전술과도 같다고 봐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그런 대영 제국이었을 때 대표적인 외교 정책의 그 전략은 한 손에는 당근을, 한쪽 손에는,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울 때도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키우죠. 야단도 치지만 또 달래주고.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와중에 강원도지사 50조 원 해당되는 금융위기 불러와서 제2의 IMF 터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서 불신이 확산돼 가지고 금융위기에 경제위기에 국방위기에 안보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그 와중에 뇌물 횡령으로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청담동 룸바 게이트로 국정농단까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속인 도인 홍익인간 주장하는 도인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전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들렸을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쯤 되면은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꼴이 네, 정말로 한심한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네,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안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뭉쳐서 싸우기도 바쁜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흐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호수물을 네, 흐리는 것처럼 까라는 적은 안 까고 까지 말아야 되는 우리 편만 죽어라고 까대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타교주. 제가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그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손으로 그 계정을 폭파할 수밖에 없었던 네, 백동현 TV. 그때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그 손혜원 의원 당시 그리고 당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네, 선거 기간 내에 발생했던 네, 칼춤 발언 제가 그거를 저격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남의 방송 왜 공격했을까? 왜 칼춤 발언을 공개적으로 견제를 했냐면 알렸냐면 시아타파 그분이 굉장히 선동력이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선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한 분이 많으셨기 때문에 순간 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시사타파 그 유튜브 채널이 설득력이 강하고 선동력이 강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검증하지 않고 조국 집회 여니까 검찰개혁 집회 막 그렇게 놔두니까 손혜원이라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로고를 만들고 민주당을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또 정신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영향이 굉장히 큰 분이었죠. 로고를 만든 분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분이 딱 힘을 실어주니 그때부터 그냥 불나방처럼 커진 겁니다. 손혜원이라는 그 바른말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밀어주니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도 줄줄이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김남국의 네, 그 깨끗한 이미지가 또 같이 또 덮여 씌워진 거고요. 워낙 목이 말랐던 네, 속이 타들어갔던 그 민주 시민들이 쏠린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굉장한 착각을 한 거죠. 그 당시 구독자와 시청자들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서 칼춤 방송 나왔을 때 제가 혹시라도 시아타파를 신처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괜히 정봉주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할까봐 제가 그거를 오픈한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목적이 컸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방송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향력이 커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말을 곱게 하고, 그리고 방송할 때 욕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선동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어요. 저로서는 그때 굉장히 걱정됐죠. 손혜원이나 정봉주라는 그래도 제가 좀 평가를 높이 하고 있는 정치인이 혹시라도 또라이 같은 그 추종자, 또라이 같은 구독자, 또라이 같은 그 시청자들이 혹시라도 위해를 가할까봐 정말 걱정이 됐었죠.
여러분들 그때 어떤 방송이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 또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그 당시에 모두 다 방송했던 내용인데 지금 제가 다시 들어봐도 제가 정말 손혜원과 정봉주를 예상 가능했던 그 어떤 폭행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 위해 누군가는 아마 선동돼서 했을 그런 범죄로부터 저는 보호해줬다고 자부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최근에 그 김희경 씨 폭행 영상이 공개됐을 때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참 그 비례정당 했을 관련해서 생방송 때 참 제가 봤을 때는 갑질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센 발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더 이상 나를 건드리면 그때 내가 한번 칼춤 한번 쳐줄게. 적당히들 하라 그래. 적당히들. 내 눈엔 다 보이니까 적당히들 하라 그래. 진짜. 나는 정치를 잃을 것도 없고 나는 정치를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서 적당히들 하라 그래. 가서 전해. 한 번만 더 그랬다 그래. 내가 진짜 한번 칼춤 한번 쳐버린다 그래. 가서 전해. 상관없으니까. 아휴 진짜 가서 전해. 나는 정치할 마음도 없고 나는 이 정치로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한번 더 건드려 보라 그래. 한번. 나 언급도 하지 말라 그래. 방송에서 가서 전해. 정봉주 손혜원 방송에서 나 언급했다가는 가만 안 둔다 그래. 가서. 알았지? 더 이상 나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라 그래. 나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어. 다 까버린다 그래. 열받게 하고 있어. 더 이상 방송에서 더 한 번만 더 나를 언급하거나 그랬다가 나한테 그런 소리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 분명히 내가 전화를 했으니까 가서 전해. 족같아갖고 진짜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네 진짜. 그냥 우리는 그냥 몰빵하면 돼. 우리 그냥 몰빵하면 돼. 아우 진짜 사람이 진짜 왜들 그러고 다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그때 저도 사실 시사타파 TV를 잘 모를 때에는 엄청나게 팬이었어요. 정말 저는 시사타파 이종원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건 전까지는. 그러니까 손혜원 정봉주를 뭐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계속 보다가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우리 조국 교수님 너무 억울해서 나도 정말 화가 났었는데 역시 사람이 너무 감정에 쏠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반성을 아주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손혜원 의원이랑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는 넘버원으로 이거를 다뤘거든요. 제가 다루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금도 보세요. 김희경 씨 폭행 사건 관련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아마 개국본인 회원들도 그렇고 시아타파 TV를 구독하는 분들도 그 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시아타파 TV의 유튜버라면 저 채널 문 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 다 잠정적으로 중단할 거예요. 어쩌면 채널 자체를 아예 없앨지도 몰라요. 저는 실제로도 채널을 제가 없앤 적이 많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지워요. 왜? 방송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상식이 먼저일까요? 하지만 오늘 구독자를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채널을 없애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게 따르는 중인데 그때 제가 이거를 다루지 않았으면 아마 어떤 사단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를 들면 손혜원은 그 당시 의원이 인사동 카페에서 방송을 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난입해가지고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면서 문재인 탄핵을 막아야 된다면서 난입해서 지금 김희경 씨를 공격한 것처럼 누군가는 공격했을지도 몰라요. 그 파블라 유튜브 채널 방송을 보니까 개국본에서 이런 내부의 사정을 공개적으로 이제 무죄 삼고 있는 그 5명을 뭐 오적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정봉주, 손혜원 한 번 정도는 제가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얼마나 생방할 때 그렇게 쌍욕이 난무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했잖아요. 생방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과 방송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 또 시사타파의 그때 비례정당 관련해서 이런 칼춤 발언이 나오고 나서 손혜원 의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뭐라고 그랬죠? 협박하지 말라고. 생방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영상도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저도 방송을 이제 5년째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정치 방송만 하는 건 하진 않습니다. 방송을 되게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제 정치만 논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하고 있고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국본 회원님들 죄송하지만 개국본 해산하세요. 해산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아타파 TV 유튜버 이종원 씨가 양심이 있다면 그 채널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시고 차라리 방송하실 거면 개국본 TV에서 방송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몸소 실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내가 나와 함께 몇 년을 같이 일한 직원, 내 밑에 일했던 직원한테 내가 만약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 저는 방송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리고 몇 년 푹 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용서가 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가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도 가늠하시고 저도 예측을 해보지만 슈퍼챗 개인 방송 BJ가 슈퍼챗을 포기할 리 없죠. 저 그런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아타파 그 TV 유튜버를 깔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 같으면 남자답게 선 딱 긋고 몇 년 쉬고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대인배는 아닌가 봐요. 그릇이 작은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작은 그릇에 큰 거를 담으려 하니 그릇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한 에너지가 바로 최근에 발생한 김희경 씨 폭행 영상 유출입니다. 조직 관리도 못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자기를 따르는 충신 같은, 이번에 김희경 씨 파블라 TV 나왔을 때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상했습니까? 3년 전에 제가 광장에서 봤던, 나진요 집회에서 봤던 김희경 씨는 굉장히 꽃다웠어요. 피부도 고왔고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김희경 씨 얼굴은, 김희경 씨한테 죄송하지만 좀 쭈글쭈글하고 많이 나이가 갑자기 들었어요. 여성의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피부는요,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마음고생 하잖아요. 10년을 늙습니다. 여성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남자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됐건 남자친구가 됐건 상사가 됐건 동료가 됐건 어쨌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남자가 중요해요. 그 남자가 잘해주면요, 마음 편하면 늙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김희경 씨가 파블라 방송에 나왔을 때 저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참 늙었구나. 내가 알던 김희경 씨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여자도 엄청나게 만났죠. 2년 전에 봤던 그 미녀들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2년 후에 봤는데, 내가 봤을 땐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꼬작 2년 뒤에 봤는데 40대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서울의 소리 백운종 씨 카톡 친구에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 총선 즈음에서 그 시기에 딴지 방송국 다스베다 있잖아요. 거기 백운종 씨랑 김희경 씨가 나란히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 그 8분짜리 영상이 서울의 소리 채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란히 앉아서 김희경 씨의 정체는 서울의 소리 기자 출신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히고 옆에서 흐뭇하게 백운종 씨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백운종 씨의 딸처럼 보였어요. 그 정도로 각별하게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운종 씨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할 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 때가 언제죠? 응징 방송이죠. 나쁜 놈들 쫓아가서 응징 인터뷰하고, 친일파도 쫓아다니면서 응징 인터뷰하고, 반일 민족주의 저자 찾아가서 응징 방송하고, 그게 다 쇼였던 건가요? 다 쇼인가? 자기가 한솥밥 먹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기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놈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서울의 소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백시지만 기분이 참 족같아요. 정말 족같습니다. 아, 내가 사람 또 잘못 봤네. 저게 방송에서나 그냥 호기를 부렸나 보다. 아, 저것도 정치했구나. 국회 가서 그렇게 호령하고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나. 저 같으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내가 딸처럼 아끼는, 여동생처럼 아끼는 여기자가 세상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개국본이라는 개 같은 그 단체 들어가서 개실장이라고 불리우면서 견뎠는데, 2년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폭행이더라. 그러면은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장 응징 방문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영상이 안 보여요. 서울의 소리 그 인터넷 사이트, 거기에 과연 여성의
폭행당한 여기자 출신인 김희경 씨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 혹시 기사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댓글로 링크 좀 걸어주세요. 기분 정말 족같습니다. 같은 백씨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었어요. 근데 씨발 기분 족같습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 기분이 씨발 족같다는 거니까 괜히 또 백운정 씨한테 욕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기분이 이렇다는 걸 표현하는 거는 아무런 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 기분을 달래주고 싶으시면 응징 방송하세요. 하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폭행 영상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방송에서 봤을 때 한 2달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꽤 됐지 않았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엄청나게 해댄 사람이고, 네, 김성태 아들 불법 취업 특혜 그거 폭로한 그 분이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만큼 강하게 네, KT를 향해서 선빵을 날린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대기업 상대로 엄청 싸웠어요. 네, 자랑은 아니지만 6개월치 월급이랑 인센티브랑 퇴직금까지 다 챙겨서 나왔어요. 왜? 노조를 주려고 갔더니 노동자들이 다 배신 때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폭행 영상 저는 예측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썩은 거는 도려내야 됩니다. 개국본 이미 끝났어요. 개국본 내에서 그 많은 멤버가 있고 회원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개국본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합니다. 썩은 시민단체죠. 자정작용을 잃은 썩은 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국본은 해체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안정권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네,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저 앞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힐 때 문재인의 충신이라는 이정원 씨는 뭐 했죠? 영상을 아무리 쳐다봐도 꽃미남 TV 까고 뭐 이런 건 보이는데, 더 탐사 까는 건 보이는데 안정권에 대해서 지독하게 깐 영상이 안 보여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쇼라도 해야지. 충신이 아니더라도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을 속이려면, 믿게 하려면 거기 가서 깽판이라도 봐야죠. 아니면 방구석에서 안정호 까는 영상이라도 만들었어야지. 그거보다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천공스승 이런 분들 집중적으로 탐사 취재하는 시민언론 더 탐사만 죽으라고 까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여러분. 할 게 많아요.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큰일을 망쳐서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칼은 무뎌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호랑이 굴로 돌아가야 되고요. 무딘 칼을 가지고 있는 병사는 군복 벗어야 됩니다. 그 칼로 적장의 목을 벨 수 있을까요? 없죠. 칼이 녹슬고 무뎌진 장수는 더 이상 장수가 아닙니다.
탐관오리일 뿐이죠.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챗, 구독자, 그거 아까워서 채널을 폭파할 수 없는 사람. 저는요, 진짜 지금은 웃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웃습니다. 최고의원 중에 한 새끼는 날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손가락에 꿀 묻혀서 쪽쪽 빨아먹었던 현직 의원이 아닌, 치맛자락 몇 개는 바람결에 날아가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니까. 그러면 성냥에 불만 붙이면 되거든요. 성냥에 불이 붙지 않으면 직접 붙이면 되죠. 어차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칼춤 영상에서 참 여러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고마운 시사타파 TV.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그의 힘이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책임감이 커지니 잘 좀 해달라. 그게 제 방송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법개혁안을 등기로 민주당 의원들이랑 정의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중에 좀 중립적인 새끼들한테 딱 등기로 보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딱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머리는 뭔가가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겸 확인을 해볼 겸 몇 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어떤 새끼가 뒤를 참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왜? 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컸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고 사성원이 2명이나 있었고, 우리 집안에 가장 친했던 분이 김대중 오른팔이었고, 사선 의원 출신입니다.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웬만한 살인사건도 전화 몇 통으로 그냥 덮어준 걸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비호를 받을 때 그 담당 수사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수도 없이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새끼가 작업 쳐놨네. 그게 이번에 딱 보니까 파블라 TV랑 파블라 방송이랑 그다음에 꽃미남 TV 그리고 더3사 사법정의 TV 등등을 보니까 그게 밝혀지고 왔네요.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 못하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겠어요.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법을 알면서 어길 순 없잖아요. 저의 그 공익을 향한 공공의, 심지어는 시아타파 이종원 씨를 보호하고 싶었던, 그분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랬던 저의 공공의 그 정의감은 참 아쉽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참 우리 불쌍한 김희경 씨, 성품이 곧고 말주변은 없어도 심성은 곱고 공명함, 공정함, 정의 이런 거에 눈 떠셔가지고 그동안 잘 오셨는데 돌아오는 거는 참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렇게 안 패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의자 안 던져요. 개실장 할 때 전 알아봤습니다. 개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여러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개실장이 뭡니까? 제가 만약에 김희경 씨 오빠였으면요 당장 손 잡아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내가 아끼는 여동생이 개실장으로 불려?
이런 씨발 그러면서 아마 여동생 손박 꿀고 집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개실장이라는 이름도 저는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폭행 영상 봤을 때 아휴, 불쌍한 김희경 씨 역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나오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경 씨 참 사람 잘못 만났어요. 꽃다운 그 김희경 씨 얼굴이 이렇게까지 늙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좋은 기운 받고 네 케어 잘 받으시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당당하게 광장을 거닐던 그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되게 멋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좀 아플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못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 하신다면 좀 더 넓고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사건이에요. 진보 진영 내에도 개돼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비 전성시대 같아요. 제가 정치방송만 하지 않거든요. 다른 영역에서도요. 사이비 유튜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는 경제 분야거든요. 경제 분야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게 제 별명이에요. 저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대요. 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이비 전성시대가 됐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 또 진정한 과업이 우리 앞에 있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행히도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니 참 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보 진영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키워드가 깨어있는 민주시민, 네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의, 또 뭐죠? 인권. 지금 한 여성의 인권이 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조용하죠? 여러분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 흔히 말하면 정치한다는 분들한테 이 폭행 사건을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침묵하는 새끼들이 침묵하는 년들이 네 꿀 빨던 놈들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우리 진영 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답글 하나 안 쓰는 것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미투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쳐냈습니다. 심지어는 대권 잠룡들 3명 다 나가 떨어졌죠. 다 사라졌습니다. 김경수, 안희정, 박원순 전 시장님 다 사라졌죠. 다행히도 이재명 의원이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촛불행동 집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국 집회예요. 제가 바라보는 내후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은요. 정말 걱정입니다. 피폐 그 자체예요. 살 다 떨어지고 뼈하고
내장하고 혈관만 달라붙어서 숨을 간당간당하게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를 분열되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선동을 하고 우리를 갈라서게 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잡아서 먹어야죠. 푹푹 끓여서 먹어야죠. 그 미꾸라지 한 마리한테 선동되어 있는 그 사람들 어쨌든 먹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미꾸라지 한 마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걔네들이 여러분들 그동안 민주당 수박 굉장히 말 많으셨죠? 수박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파블라, 김도일 작가, 더탐사 등등, 사법정의 TV 등등등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결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할 말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생방하면서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저는 구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방하면 아무도 안 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유롭게 하나씩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